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서비스 팀을 맡고 있는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팀이라고 하니까 뭘 하는 데인지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로그 수집, 처리, 가공, ETL, 통계, 혹은 머신러닝, 예측, 추천, 이런 쪽을 하는 팀인데, 네. 왠지 클로바 AI스럽잖아요. 그래서 CTO님이 네가 해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고 개발을 직접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뒤에 클로바 익스텐션 개발자하고 오오스 개발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옥상우님 세션에서 질문하고 더 하고 싶었던 게 혹시 있다면 그런 쪽 부분도 아마 커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Q&A 세션에 질문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런데 개발자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다 개발자분이 오셨군요.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에 세션에서 이렇게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할 걸로 제가 예상을 해서 이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실제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위주가 돼서 개발자분들은 흥미가 조금 더 떨어지실 수도 있겠어요. 네. 어쨌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은 문서만 봐도 딱 알겠지만 결국 클로바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클로바 플랫폼에서 주는 리퀘스트에 이제 담겨있는 인텐트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클로바 플랫폼에 알려주는 간단한 웹 API 서버지만 간단하지는 않죠. 네. 문서 처음 보면 STT니, NLP니, NLU니, 인텐트, 슬롯 처음 보는 용어들에 문서 처음에 받고 페이지 수를 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 언제 다 읽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읽을 필요가 클로바 익스텐션 관련된 몇백 페이지 정도? 그것만 보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클로바 플랫폼에서 전달해주는 인텐트에 의해서 혹은 인텐트의 처리 결과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까 좀 시연이 됐던 샘플들의 경우에는 간단한 문장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끝나는 이런 모델이었지만 이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상태 값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흘러가야 되는 케이스에는 저희가 주문하는 시나리오 같이 어떤 정보를 더 받기를 기다리고 컨펌을 기다리고 이런 이제 스테이트를 따라가야 되는 이제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 상태들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 이제 클로바 플랫폼에서 오는 인텐트가 되겠죠. 네. 이거 원래 시작하고 종료가 다 이어져 있고 초기 상태라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처음 대기 상태와 이건 이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시나리오 혹은 배달 음식 주문을 캔슬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보는데, 그러면 배민 익스텐션이 실행된 이후에 치킨 주문해줘, 치킨 주문 취소해줘 이런 인텐트에 의해서 이 인텐트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더 인텐트 혹은 캔슬 인텐트를 받았을 경우에 요거의 처리 결과로는 그런 주문이 없어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주문을 했는데 요거 취소할 거니라고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혹은 취소해줘 아니면 주문해줘라고 했는데 뭘 주문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면 추가 발화를 유도해서 가이드 인텐트가 되겠죠. 추가 발화를 유도해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고 싶느냐 해갖고 대기하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인텐트들이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들어올 수 있고, 이 스테이트의 인텐트를 처리하고 결과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 넘어가고 결국은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일단 그림은 간단하게 나타날 텐데 실제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은 각 스테이트에 따라서 뭐 내가 지금 설정해 놨던 단골 주문이 현재도 유효한 상태인지, 그 전에 뭐 상세 페이지에서 개인들의 뭐 배달 주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셋업이 된 상태인지 이런 걸 검증하고 뭐 현재 뭐 심지어는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 업소의 메뉴가 어떤 메뉴가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
특수 기호라든지 뭐 괄호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최대한 짧게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뒤에서 웃고 그냥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원래 S사의 B모 서비스하고 S 모시기 텔레콤사의 N 모시기하고 네, 여기서 다 이제 저희랑 추진을 하고 있다가 네, S사의 B 모시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앱 쓰는 것처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배달되는 뭐 업소들의 리스트를 알려줘. 그러면 주절 업소들 이름을 알려주고 업소 이름을 고르면 거기서 이제 메뉴 이름을 알려주고 메뉴를 고르면 이게 해보면 주문 하나 하는데 2분, 3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클로바의 그거는 S사의 B 조직에서 직접 그렇게 구현을 하신 거고 클로바에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아마 지금 그 SKT 누구 같은 경우는 도미노 피자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시킬 메뉴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주소를 설정을 해놓고 실제 주문을 할 때는 도미노에서 피자 시켜줘 라고만 하면 주문이 되게 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구현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일식, 돈가스, 뭐 치킨, 떡볶이, 뭐 분식, 한식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이미 시켜 먹어봤던 거를 골라서 단골 메뉴로 지정을 하면 이제 클로바상에서는 치킨 시켜줘 아니면 한식 시켜줘 요 대표성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골라서 주문이 되도록 그런 시나리오로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말로 했을 때 길어지는 부분은 그 웹뷰로 상세 설정에서 다 설정을 하도록 다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명을 제대로 못 읽어줄 때가 많다. 아까 그 억양이나 띄어쓰기가 이상하다라는 거 말고 사실 이제 뭐 치킨 시켜줘라고 했으면 메뉴명을 읽어줄 일이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자상거래 그 결국 결제할 때 보면 이게 뭐뭐를 주문했고 이게 가격이 얼마다 확인하셨습니까? 요 절차가 있잖아요. 음성에서도 똑같이 요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메뉴명을 읽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아까 요 전장 제가 순서가 좀 꼬였는데 아까 전장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뭐 했다고 했지만 아까 특수문자 스트리핑하는 거 하고 뭐 괄호친 거 지우고 이거 외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발음 자체가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찜닭이라는 메뉴를 클로바에서 찜닭이라고 쳐갖고 읽으라고 시키면 찜닭 이렇게 읽어줘요. 진짜로 그렇게 읽어줘요. 이거를 좀 더 비슷하게 실제 찜닭이라고 읽는 것처럼 하려면 뭐 찜닭이라고 쓴다거나 이 메뉴별로 되게 굉장히 튜닝을 많이 해줘야 사람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게 읽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어폰으로 끼고서 이거 다 검수하면 귀에서 피가 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OS2 연동을 할 때도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OS2 서버를 아마 작년 중반쯤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똑같이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제로 보여준 것처럼 간단히 한 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기능을 다 커스터마이즈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옥상훈님이 예상 질문으로 던져주신 거
중에 하나가 OS 토큰을 어떻게 저장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저희는 이제 일간 사용자가 150만에서 2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면 액세스 토큰은 그 유지하는 시간이 되게 짧죠. 그다음에 액세스 토큰이 인밸리데이트가 되면 그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받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액세스 토큰을 이제 RDB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아마 그 디스크 IO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서비스가 크다면. 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은 레디스에다가 타임아웃 걸어가지고 잠깐만 복원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물론 레디스가 깨지면 DB에다가 잠깐 뭐 이런 로직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리프레시 토큰은 뭐 장시간 들고 있는 거고, 뭐 양도 많고 해서 RDBMS에다 넣고, 리프레시 토큰의 유효성 자체는 이제 클렌징하는 로직이 뒤에 따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스에 실제 이제 계정하고 암호를 넣으면 요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HTTP 뭐 베이직 오스를 쓴다든지 뭐 커버로스를 쓴다든지 MD5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베이직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리프레시 할 때 이 설정이 안 먹혀서 다른 부분으로 인증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고, 요거 이제 서로 코드 맞춰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네. 저희가 삽질을 다 해서 지금은 잘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 네, 좋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리프레시, 근데 원래 OS 스펙상 그 액세스 토큰은 언제든지 만료가 될 수 있어요. 암호를 바꾼다라든지 회원 탈퇴를 한다라든지 이벤트에 요 액세스 토큰의 인밸리데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액세스 토큰의 주기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클로바의 OS 그 연동상에서 요런 부분까지 다 커버가 안 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줘야 그 세션 중에 리프레시가 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줘야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할 때 뭐 1분이라든지 5분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 그 클로바 용으로는 짧은 시간으로 발급하지 않고 좀, 네, 길게 발급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를 했지만 서비스가 큰 서비스를 연동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굉장히 높고, 이 일이 과연 어느 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느냐, 이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되도록 그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PL이 좀 한 명 있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뒤늦게 이제 들더라고요, 회고를 할 때. 네. 그다음에 음성에 사용하기 좋은 문자열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까 메뉴명도 보셨지만 그 업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업소 이름도 뭐 BBQ 치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예지만, 지금 업소 이름에 대해서 딱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더러운 그 문자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든지 특수기호를 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음성용의 텍스트들을 별도로 미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인텐트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문장들을 되게 깨끗한 상태로 많이 작성을 하고 이거를 학습을 시켜보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들어오는 문장들을 보면 아주 발랄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이 사용할 법한 구어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학습을 시켜놓는 게 사용성에 더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돈가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텍스트가 돈가스로 인식이 될 때도 있고 돈가스 내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이런 그 비슷하게 발음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학습 데이터에 넣는 게 그 인식률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인텐트 아까 또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슬롯에 들어오는 걸 다 문자열이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용 API를 개발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메뉴명이라고 표현을 하면 메뉴명 자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PI를 만들지는 않겠죠. 이 메뉴의 ID, 이 업소의 ID를 가지고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API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API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테스트 환경 개발에 매몰돼 갖고 정말 멋진 익스텐션 코드를 서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나중에 사용성 테스트를 할 때 보면 하다가 개발을 많이 뒤집어 엎게 되더라고요. 시나리오 뭐 순서라든지 어떤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인텐트나 그 인텐트의 슬롯들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하고 코딩을 해놨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인텐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로 가는 이 트랜지션을 생각을 안 한 것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을 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QA라든지 뭐 기획자라든지 계속 사용하면서 미리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 귀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걸렸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요 한 문장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들인 만큼 퀄리티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